결혼식 사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담고 있는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다. 그 사진 하나 때문에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 그날도 비가 왔다. 늦가을의 비 특유의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거실에 퍼져 있던 날이었다. 괜히 감상적인 기분이 들어 옷장을 뒤적이다가 깊은 안쪽에서 낡은 박스 하나를 꺼냈다. 이삿날 대충 쑤셔넣고 잊어버렸던 박스. 테이프를 뜯으니 하얀 앨범이 가장 위에 놓여 있었다. 우리 결혼식 사진 앨범이었다. 손가락 끝에 먼지가 묻어났다. 희한하게도 그 촉감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앨범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과거의 공기가 같이 넘어오는 것 같았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 검은 턱시도 차림의 나, 꽃장식으로 가득한 호텔 웨딩홀, 웃고 떠드는 친척들, 그리고 그때의 나보다 훨씬 젊은 우리 둘의 얼굴. 한 장 한 장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사진을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가슴이 크게 아프지는 않았다.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고 스스로 수백 번은 되새겼으니까.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어두었던 가장 대표적인 그 사진. 식이 끝나고 호텔 로비 한쪽에서 찍었던 정면샷. 지연이 내 팔에 가볍게 팔짱을 끼고 우리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다. 뒤로는 하객들이 흐릿하게 잡혀 있다. 나는 그 사진을 너무 많이 봐서 눈 감고도 구도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시선이 한 번에 중앙으로 가지 않았다. 사진의 오른쪽, 조금 뒤쪽 어딘가에서 시선이 걸렸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다. 그냥 느낌이 이상했다. 그래서 사진을 눈앞으로 끌어당겨 자세히 들여다봤다. 거기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정중앙은 아니었다. 약간 옆으로 비켜서 있었고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알고 보니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위치도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어딘가를 바라보며 서 있는 남자. 정확히 말하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이상했다. 하객이 신랑 신부를 바라볼 때의 축하하는 표정과는 달랐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할 사람을 보는 눈 같았다.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동안 이 사진을 최소한 수십 번은 봤을 텐데 저 남자는 한 번도 기억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을 못 보고 지나쳤을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 왠지 그게 잘 되지 않았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경고음이 울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앨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다시 찍어 확대해보기로 했다. 플래시를 끄고 앨범을 바닥에 두고 그 사진만 꽉 채우도록 찍었다. 그리고 갤러리에서 사진을 열어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렸다. 얼굴이 점점 커졌다가 픽셀이 퍼졌다가 다시 또렷해졌다. 그제야 남자의 표정이 제대로 보였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축하하는 미소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미묘했다. 마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을 떠올리며 웃고 있는 사람처럼. 눈은 분명히 지연을 향해 있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머리가 서늘해졌다. 알아보겠다 싶은 얼굴은 아니었다. 내 쪽 친척 중에도 지연 쪽 친척 중에도 저런 사람은 없었다. 회사 동료들 얼굴과도 겹치지 않았다. 그냥 낯선 남자.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낯익을 느낌이 들었다. 마치 어디선가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 사람을 보는 기분. 헛웃음이 나왔다. 뭐야, 설마 지금 와서 별 생각을 다 하나. 그냥 하객 중 한 명이겠지. 우리 둘 중심으로 보다가 이제 와서 주변을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얼룩 같은 게 남았다. 앨범을 덮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빗소리가 부엌 싱크대, 창틀, 베란다 난간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거실 공기가 갑자기 눅눅하고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잊어버리자. 별거 아니다. 이제 와서 뭘 캐묻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다. 머리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다시 앨범을 펼치고 있었다. 사진을 빛 아래 더 가까이 가져갔다. 종이 특유의 반사가 흰빛을 튕겨냈다. 그 뒤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묘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도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라 다시 눈을 떴다.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표정. 결혼식이라는 축복의 자리에서 나만 모르고 있던 어떤 감정을 품고 서 있던 그 눈빛. 그리고 이건 그냥 내가 예민해진 탓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불을 켰다. 앨범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있던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지연과 함께 살 때 쓰던 노트북이었다. 배터리가 방전된 지 오래였는지 한참을 충전해야 겨우 불이 들어왔다. 부팅되는 동안 나는 괜히 부엌을 서성였다. 컵에 물을 따르고 다시 버리고 그저 시간을 죽이는 사소한 움직임들. 노트북 화면에 예전 바탕화면이 떠올랐다. 우리 신혼 때 찍은 한강 야경 사진 위로 폴더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 가운데 네모난 파란 폴더 하나에 눈길이 갔다. 사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폴더를 클릭했다. 수많은 하위 폴더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행, 가족, 회사 모임, 친구들, 그리고 웨딩. 그 안에는 우리가 식장에서 찍은 사진 원본들이 잔뜩 들어 있었다. 스튜디오 촬영 사진, 스냅 사진,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들. 그러나 내가 찾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었다. 뒤로 돌아가 다시 폴더 목록을 훑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맨 아래 근처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름은 이상하게도 영어였다. 메모리. 그 폴더를 열려는 순간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잠깐 망설이다가 가장 단순한 걸 입력해 보았다. 우리 결혼식 날짜. 여기저기 적느라 지겹도록 써댔던 그 숫자 조합. 키보드로 그것을 눌러 엔터를 쳤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폴더가 열렸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화면 가득 썸네일들이 나타났다. 대부분 인물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이 지연이었다. 지연이 웃고 있는 사진, 지연이 커피를 들고 있는 사진, 버스 정류장, 골목, 지하철역, 홍대 앞 거리, 겨울밤의 공원, 다양한 장소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에는 한 남자가 함께 있었다. 낯설지 않은 얼굴. 결혼식 사진 속에서 웃고 서 있던 그 남자였다. 노트북 화면 앞에서 나는 숨을 들이켰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천히 한 장씩 사진을 열었다. 둘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놀이공원에서 셀카를 찍은 사진, 남산 전망대에 난간에 기대 서 있는 사진, 겨울바다를 배경으로 팔짱을 낀 사진. 둘 사이의 공기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리감이었다. 사진 아래에 찍힌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다. 꽤 오래 전부터였다. 내가 지연을 처음 만났던 시기보다 훨씬 전, 대학 시절로 보이는 어린 얼굴도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어느 사진의 날짜가 눈에 걸렸다. 내 눈이 그 숫자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결혼식 한 달 전,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결혼식이 끝난 지 한참 지난 우리 결혼 기념일쯤.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나는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를 물속으로 잡아 끌어내리는 것 같은 기분으로 다음 사진들을 넘겼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는 사진들, 길게 이어지는 카톡 캡처 화면, 낯선 사랑의 언어들이 화면 위로 흐르고 있었다. 지연이 나와 사귀던 때와 정확히 겹치는 시기였다. 노트북 화면이 흐릿해졌다. 눈앞이 멀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다. 머릿속으로 이명 같은 소리가 울렸다. 그제야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스쳤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사진 뷰어를 닫고 폴더 상단으로 돌아갔다. 파일 목록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텍스트 문서였다. 제목은 짧았다. 편지. 클릭하니 워드 문서가 열렸다. 화면에 한글로 길게 적힌 글이 나타났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준호야.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래, 이름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글을 읽어내려갔다. 지연이 쓴 편지였다. 보내지 않은 편지. 상대는 사진 속 그 남자, 준호. 그녀는 글 속에서 죄책감을 토해내고 있었다. 나를 향한 미안함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들이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혼자 버티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나도 안정적인 삶을 갖고 싶다. 너를 사랑하지만 널 기다리는 동안 나는 점점 망가지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많이 아낀다. 너와는 다른 방식으로. 겨우 몇 줄을 읽었을 뿐인데 손끝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스크롤을 더 내렸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계속 나왔다. 너는 언젠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나는 선택을 한 거야. 너도 선택을 했고, 다만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택했을 뿐이야. 편지는 결혼식 며칠 전에 쓰여 있었다. 보내지 않은 채 이 폴더 안에만 고이 숨겨둔 고백.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거실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비 냄새, 젖은 아스팔트 냄새, 먼지 섞인 바람이 한 번에 들이닥쳤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도망쳐봤자 어차피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 장면으로 돌아올 게 뻔했다. 차라리 끝까지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폴더를 열었다. 편지는 여러 개였다. 결혼식 전날, 결혼식 전주, 그리고 결혼 후. 하나같이 상대는 같았다. 준호.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는 언제나 제3자였다.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존재. 그저 그들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잠깐씩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사람. 문서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내지 못한 메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열었다. 그 글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결혼식 날 꼭 와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선택한 길을 네 눈으로 봐줘. 그러면 나도 너도 조금은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식 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시끄러웠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웨딩홀을 고를 때, 사진작가를 정할 때, 지연이 유독 강하게 의견을 밀어붙였던 이유, 내가 잘 모르는 스튜디오를 굳이 고집했던 이유, 웨딩 촬영 내내 묘하게 어색한 공기가 흐르던 순간들, 그가 바로 그날 카메라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결혼식 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우리 뒤쪽 사람들 사이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 아마 사진을 찍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앵글을 잡고 있었을 것이다. 누가 그를 단순한 스태프로만 생각했을지, 누가 그가 신부의 옛 열인이라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을까. 나는 다시 사진을 열어 그 얼굴을 확대해 보았다. 조금 흔들린 초점 속에서도 확실히 보이는 눈빛,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의 눈빛,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을 확인하러 온 사람의 표정. 웃음이 났다.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이게 내 결혼의 진짜 모습이었다. 신랑, 신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초대된 신부의 남자. 나는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깊게 몸을 기댔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나 머릿속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지난 시간들이 빠르게 재편되는 것 같았다. 결혼 전 지연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던 한 달. 나중에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했지만 이상하게 통화도 자주 피했던 시간. 결혼식 날 입장하기 직전 휴대폰을 꼭 쥔 채 혼자 몇 분 동안 복도에 서 있던 뒷모습. 신혼 초 이유 없이 새벽마다 거실에서 카카오톡 알림 소리를 들었던 기억. 그리고 정확히 3년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이혼하자고 말하던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에 이제는 다른 그림자가 덧입혀지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 목록을 내려가다가 한참 만에 보는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전 아내. 이름을 이렇게 바꿔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새삼 느껴졌다. 나는 그 이름을 천천히 눌렀다. 새 메시지 창이 떴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분노를 쏟아낼지, 담담하게 사실만 말할지,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보낼지. 결국 아주 짧은 한 문장을 적었다. 결혼식 사진을 봤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사실을 안고만 살 자신도 없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화면 상단에 조그맣게 문장이 뜨는 것이 보였다.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조그만 말풍선이 떴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다. 타이핑 중, 멈춤, 다시 타이핑, 그리고 결국 한 줄이 도착했다. 제발, 그만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지연은 내가 무엇을 본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거실 불만 켜진 채 고요가 다시 집안을 채웠다. 이제는 선택해야 했다.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살아갈지 아니면 끝까지 파고들여갈지. 나는 두 번째를 택하기로 했다. 다음 날 퇴근하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을 샅샅이 뒤졌다. 촬영 스튜디오 이름, 결혼사진 파일 속에 있던 작은 로고, 메타데이터에 적힌 영어 이름. 조금씩 단서를 모아나가다 보니 그 남자의 이름과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박준호, 프리랜서 사진가. 지금은 망원동 근처에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구글 지도에서 스튜디오 위치를 확인했다. 합정역에서 조금 걸어가야 하는 골목 어딘가. 생각보다 집에서 가까웠다.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다. 머릿속은 계속 한 가지 상상만 반복했다.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나. 카운터 너머에 서 있는 그 남자.
나를 알아본 듯 말 듯한 표정,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결국 나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합정역에서 내려 골목으로 접어들자 작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카페, 공방, 꽃집, 그리고 유리창에 사진이 걸려있는 작은 스튜디오 하나. 유리문 위에 조그맣게 써있는 이름, 하트 스튜디오 대신 간단한 한글 이름이 붙어 있었다. 준호 스튜디오. 유리문 너머로 안쪽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떼기를 몇 번 반복했다. 그러다 결국 문을 열었다.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벽에는 커다란 액자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웨딩 사진, 가족 사진, 인물 사진. 어느 한 장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루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와 닮은 사진들이 있었다. 흰 드레스, 부케, 미소들.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다.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손에는 천조각을 들고 카메라 렌즈를 닫고 있는 남자. 준호였다. 사진 속에서 여러 번 보았던 그 얼굴이 이제 몇 걸음 앞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생각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다. 지연이 사랑했던 사람. 내 결혼식에서 우리 뒤편에 서 있던 남자.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촬영 예약하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원본 앨범에서 뽑아온 결혼식 사진이었다. 지연과 내가 중앙에 서 있고 그 뒤로 멀리 서 있는 그의 모습이 희미하게 잡힌 사진. 남자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알아본 것이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날 여기 계셨죠? 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예, 이 결혼식 제가 촬영했네요. 나는 작게 웃었다. 단순히 촬영만 하러 오신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제야 그의 시선이 내 얼굴로 올라왔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갔는지 모르겠다. 죄책감, 경계, 자포자기, 혹은 연민 같은 것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내 말에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 풀었다가 힘없이 말했다. 대충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그날 신랑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마치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듣고 싶지는 않았던 사실을 확인한 사람처럼. 왜 오셨어요? 그의 질문은 침착했다. 나는 그 침착함이 더 기분 나빴다. 알고 싶어서요. 왜 거기 있었는지, 왜 우리 뒤에서 그 표정으로 서 있었는지. 내가 탁자 위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으로 머리를 한번 쓸어 올리더니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신부가, 아니 지연이가 부탁했어요. 이름이 나왔다. 묘하게 속이 뒤틀렸다. 결혼식에 와줘달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모습을 봐달라고. 웃음이 나왔다. 정말로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나도 모르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결혼식 구경하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본인은 그게 서로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랑 결혼하는 걸 제가 직접 보면 더 이상 미련을 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야 둘 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고 그 웃음이 금방 목이 메어 끊겼다. 그럼 나는 뭡니까? 그 둘 사이에서 나는 도대체 뭐였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피한 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도 나를 알고 있었나요? 조용히 물었다. 결혼식 전에 사진 보면서 지연이가 제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미안한 사람이라고. 미안한 사람. 그 말이 가슴에 억울하게 들러붙었다. 지금은요? 둘이 아직 연락합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연락하긴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고 그냥 서로를 피하게 됐죠. 그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피곤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연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지연이 내 옆에 서 있던 그날, 그녀는 혼자 아니었다. 내가 서 있던 자리에 실제로는 3명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한 번,
2번 접어 작은 사각형이 되도록 접었다. 손 안에 쥐어지자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다. 이제 됐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네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으며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당신한테 사과할 자격도 없으면서 쉽게 말하네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스튜디오 안의 따뜻한 공기에서 차가운 바깥 공기로 옮겨가는 그 한 발자국 사이가 내 인생의 경계선 같았다. 합정의 골목길 위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다. 숨을 내쉬자 하얀 입김이 퍼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 속을 분주히 걸어가고 있었다. 이 도시 어디에서도 내가 방금 들은 이야기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다.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런 감정들이 이미 한 바퀴 돌아 사라진 자리에 진짜로 남은 건 묘한 공허함뿐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아프던 일을 뽑고 난 뒤 혀로 계속 그 자리를 더듬게 되는 느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허전함.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섰다. 불을 켜고 이틀 전 그대로 놓여있던 앨범 앞에 앉았다. 접어온 사진을 다시 펼쳐보았다.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해 구겨진 종이 위로 결혼식장의 장면이 힘겹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중앙에 서 있는 나와 지연, 그 뒤편에 작게 접혀있는 준호. 나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속으로 말했다. 다 끝났다. 그 다음 날 나는 지연에게 카톡을 보냈다. 만나자고. 길게 말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바로 답을 보냈다. 언제, 어디서.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성수동 골목 안쪽, 테이블 사이 간격이 넓고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던 곳. 오래전 주말마다 함께 와서 앉아있던 자리.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사장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지만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다. 나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지연이 들어왔다. 예전보다 머리가 조금 짧아졌고 옷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다. 회사에서 바로 나온 듯한 정장 차림. 하지만 걸음걸이, 눈빛,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는 그대로였다. 오랜만이야. 그녀가 먼저 말했다. 응.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다. 늘 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카페의 소음만 둘사리를 메웠다. 바리스타가 내는 소리, 에스프레소 머신이 토해내는 증기, 다른 테이블의 낮은 대화.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녀의 눈이 그 사진에 꽂혔다. 표정이 굳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구겨진 면을 펴면서 사진 속 우리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사진 오른쪽 위 구석으로 시선을 옮겼다. 거기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입술이 아주 살짝 떨렸다. 알고 있었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지연이 힘없이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메마른 표정이었다. 그러면서도 숨기지는 않네. 뭘 숨기니? 이미 봤는데.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불렀어? 왜 그날 그 사람을 거기에 서 있게 만들었어? 지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구겨진 부분을 쓰다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겁이 났어. 무엇이? 혼자 남는 게, 또다시 기다리는 게. 넌 나를 정말 좋아했잖아. 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어.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을 기다렸어.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고 또 일이 안 풀리고 계속 미뤄지고 아무것도 안 정해지는 시간 속에서 나 혼자만 미래를 상상하고 있더라. 그러다 너를 만났어. 너는 명확했어. 나를 좋아한다는 것도 같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야,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미안하지만 맞아.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 마음의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 왜 거기 서 있게 했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 앞에서 네 손을 잡고 서 있으면 그 순간이 상징이 되어줄 거라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서로 인정하게 될 거라고. 그게 잘 됐냐? 내 말에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아니, 오히려 더 최악이었어.
그날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는 계속 연락했어. 너랑 같이 살면서도. 정말로, 진짜로 최악이었지. 나는 머릿속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나를 떠난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한테는 어느 순간부터 미안함밖에 안 남았어. 너를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이 올라왔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계속 네 옆에 있는 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신기하게도 폭발적인 분노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대신 묘한 허탈함이 남아 있었다. 내가 가장 바보 같네. 진심이었으니까. 지연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칭찬이냐? 아니야, 그냥 사실이야. 한참 동안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 안에 울리는 소음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몽환적으로 느껴졌다.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낯설었다. 함께 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질감이 들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지연과 나, 그리고 멀리 있는 준호. 이 작은 종이 안에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이다. 미워해도 돼.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미워해도 돼. 아니, 미워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다만 평생 용서하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은 내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억지로 꾸며낸 감정이 아니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 식어가는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다. 나 벌써 괜찮아진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너무 늦게 알게 된 것뿐이야.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진을 한번 내려다본 뒤 그것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너 가져. 왜 너에게 더 어울리는 사진이니까. 그녀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그녀를 바라보고 카페를 나섰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펴지 않고 그대로 걸었다. 선선한 빗방울이 머리와 어깨를 적시자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후련함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상처에 맺혀있던 고름이 다 빠져나간 뒤의 공허함에 가까웠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을 때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공간인데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나는 벽 쪽으로 걸어가 액자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우리의 웃고 있는 얼굴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들. 하나씩 액자에서 사진을 빼내어 서랍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 액자에도 끼우지 않았던 한 장. 며칠 전까지 거실 테이블 한쪽에 괜히 올려두고 계속 바라보던 사진. 이미 카페에 두고 온 그 사진 말고 같은 장면의 다른 것이었다. 준호가 조금 더 흐릿하게 잡혀 있었지만 그가 있다는 사실만은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종이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조금 전까지 하나의 장면이었던 것이 조각난 흰 조각들이 되어 바닥에 흩어졌다. 쓰레기통에 그것들을 쓸어넣고 나서야 거실에 진짜 정적이 찾아온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결혼 사진들이 모두 들어있던 앨범을 박스에 넣어 창고로 옮겼다. 그것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걸지 않았다. 빈 벽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그 비어있음이 더 솔직해 보였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다.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는 늘 그 사진과 그날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가슴을 부여잡고 울거나 하지는 않았다. 상처는 어느 순간부터 일상과 섞인다. 통증도 처음에는 날카롭다가 점점 무뎌져서 배경으로 밀려난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나는 우연히 예전에 지연과 자주 가던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다. 퇴근길에 골목을 틀다 보니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문 안쪽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는 설레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 밖에서 잠깐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을 열지 않고 돌아섰다. 이상하게도 부럽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다만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 위를 지났다. 차창 밖으로 강물이 어둠 속에서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사랑도 저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누군가를 태우고 또 내려놓고 결국 어디론가 사라지는 물길처럼.
지금도 가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그 사진이 떠오른다. 나와 지연, 그리고 한 발짝 뒤에 서 있던 남자. 줌을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보지 못했을 얼굴. 그때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한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들은 대개 사진의 중심에 있다. 웃고 있는 얼굴, 포즈를 취한 두 사람, 화려한 꽃장식 같은 것들. 하지만 진실은 종종 구석에서, 흐릿한 배경 속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초점 밖에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다.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준비되면 손가락이 화면 위로 움직인다.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해서 나는 내 결혼의 진실을 보게 되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곳을 확대해 보기 전까지.